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종목 고민 상담을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역시나 조금 빠져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들 좀 많이 밀려 있을 건데요. 추가 매수 기회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될지 종목 교체를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가실 수 있고요. 먼저 전화 상담은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고민들 저와 함께 전화를 통해서 해결해 가실 수 있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상담 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화가 메인이다 보니까 상담이 좀 급하다 하신다면 전화 상담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오늘 시장 체크를 한번 해보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 코스피가 0.15% 정도 이렇게 빠졌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그리고 저가에 비해서는 좀 올라오면서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이 좀 특징인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8% 정도 이렇게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아래꼬리 날면서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시작했던 거에 비해서는 올라오면서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이 좀 특징이었더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약간은 올라오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건데 사실 올라오려고 노력을 했지만 실제로 올라왔느냐라고 따져본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려가는 종목이 좀 더 많았습니다. 311대 590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도 떨어지는 종목이 좀 더 많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압도적으로 많죠. 460대 1164로 빠지는 종목의 개수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는 조금 지수 하락의 고통이 좀 많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지수가 빠져도 올라가는 종목이 좀 많거나 또는 하락하는 종목이 좀 덜한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수는 빠지는 것 같은데 내 종목은 좀 괜찮네 라고 느낄 수 있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약간은 버티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내 종목은 좀 빠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우리가 어제 쉬었어요. 월요일인데 쉬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화요일부터 장을 시작하다 보니까 미국 지수에서의 변동을 우리가 조금은 피해갈 수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미국 지수가 사실 이제 금요일에 좀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었어요. 1.3%대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다우존스 지수가 상승으로 좀 진행이 됐었는데 오늘 아니고 어제였죠. 어제 밤에 2.1%대 하락을 하면서 밑으로 쭉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변동을 보여줬는데 만약 우리 증시가 월요일에 쉬지 않았다면 어제 오늘 같은 반등이 나오고 오늘 밀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루 쉰 게 우리한테는 조금 더 다행이었다 생각이 좀 들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하는 추세로 만들어져 있죠. 계속 음봉 빠지고 양봉 올라갔다 또 빠지면서 저점을 밑으로 자꾸 눌러나가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고가에서 푹 쓰러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미국 지표가 3월 들어와가지고는 지금 별로 안 좋은 지표들이 좀 많이 보이고 2월 말부터 해서 계속 안 좋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첫 번째로는 실업 증가, 실업 청구 건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고 하죠. 어쨌든 이제 실업자들이 점점 증가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랑은 좀 다르게 미국은 퇴사시키고 이렇게 사람을 해고시키고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로운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잘려나가는 그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경기가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고요. 그리고 금리 안 내려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물가는 지금 또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다가 거기다가 GDP 성장률을 1분기를 마이너스 성장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만 빼고 다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미국도 안 좋을 수 있겠는걸 하면서 생각이 좀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다 감안해서 볼 때 지수가 좀 내려가고 있는 그런 형태가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한국 증시에도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고요. 미국 증시 빼고는 다른 국가들도 좀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가 만들어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 안 좋은데 다른 국가들 더 안 좋다고 하면은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것이 그래도 안전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1,459원대에서 환율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환율을 좀 주목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1,459원 이거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1,400 밑으로 떨어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1,480원을 또 뚫고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들도 나오고 있고요. 엔화 가격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엔화 가격이 좀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엔달러 환율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엔화가 좀 많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좀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많이 올라왔지만은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엔화 가치가 조금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진다면 980원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0원 초입부, 뭐 800원까지 떨어졌던 그 엔화가 지금은 980원까지 올라왔다는 것만으로도 이 엔캐리 자금 또 걱정이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정확하게 아직까지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유력한 이슈로 생각하고 있는 급락의 원인, 이 8월 5일에 이 미스테리한 급락이거든요. 8월 5일에 주가가 팍 빠졌는데 이 하락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뭐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지 못해요. 온갖 추측들이 아직까지도 난무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제는 통상적으로 시장에서는 엔캐리 자금의 이탈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엔캐리 자금들이 또 자극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미국 금리가 지금 경제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은 지금 증시가 잘 올라가고 있고 일본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다른 국가에 있는 자금들 좀 청산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금리까지 내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면 사실 지난번처럼 충격이 강하게 한번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는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는 그런 악재를 우리 시장이 얼마나 반영하고 얼마나 그거를 받아들일 것인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할 때 다 해가지고 조금은 증시가 달라지겠지만은 어쨌든 내려갈 가능성 한번은 염두에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저는 뭐 그런 돌발 악재가 아니면은 결국 횡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2,600, 700 정도 올라가면 힘이 빠질 거라 예상했는데 뭐 거의 뭐 비스무리하게 2,650부터 이렇게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왔던 거고 그냥 단순 조정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단순 조정 이후에 그냥 횡보하면서 잦은 파동을 만들어내면서 테마 장세가 자꾸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오늘 급등 나온 종목도 보면은 방산주 뭐 이런 테마 장세들이 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혹여나 주가가 충격적인 하락, 지난번처럼 엔캐리 자금 뭐 이탈이니 뭐니 이렇게 해서 충격적인 막 급락이 나오게 되면은 주저하지 말고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잦은 파동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굳이 1일 1비할 필요가 없다. 잦은 파동에서는 그냥 내려가면 내려간다, 올라가면 올라간다 생각하고 그냥 흘려보내면 됩니다. 내 종목이 테마로 엮여가지고 갑자기 올라올 때까지만 잘 버티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추가 매수를 급하게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이거 지금 적어도 이번 주는요, 지지부진하게 여기서 조금 바닥을 좀 잡는 척 하다가 폭락이 나온다, 급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될 것 같고요. 올라가는 형태가 나온다 하더라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뭐 대체 공휴일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대체 거래소가 등장하면서 수선하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들 속에서 쉬어간다 생각하고 한 주를 보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대응을 하기보다는 관망하는 자세가 좋고 내 종목에 신경 더 쓰는 것이 지금은 좀 더 유리하고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건 이거 지금 빠진다고 해서 현금 비중 늘린다거나 이거 빠진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손절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행동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절하거나 지금 하려고 하시는 행동들은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점,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어쨌든 뭐 종목 보면서 종목마다 전략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제가 한번 다 드려봐야 여러분들의 종목들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죠. 02-3777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해 가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바로 전화를 받으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GST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2,500원에 20%. 이거 올라왔을 때 최근에 사신 거네요? 예. 그 액침 냉각 그것 때문에 들어갔는데 좀 더 갈 것 같아서 그냥 놔둬버렸어요. 뭐 어쨌든 결과가 안 좋았으면 이제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저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를. 그렇죠. 네, 이제 앞으로 그렇게 안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손실 나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뭐 당연한 거라서 액침 냉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액침 냉각을 시청자님 얼마나 잘 아세요? 액침 냉각에 대해서? 잘은 몰라요. 저도 잘 모릅니다.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액침 냉각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요? 잘 모를 것 같아요. 지나가는 투자자들 자꾸 액침 냉각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대답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죠? 그냥 열을 식혀주는 거. 뭐 열 식혀준다는 거 말고는 뭐 대단한 기술이라 생각을 할까요? 뭔지를 모르는데. 그렇겠죠. 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액침 냉각이 시청자님께서도 잘 모르고 그냥 뭐 TV에 좋다고 했든지 간에 뭐든 간에 사람들이 알아야 더 올라가죠.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혼자 주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남들하고 주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남들이 좋다고 생각해야 이걸 더 비싸게 살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네. 근데 뭐 남들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걸 뭐 더 비싸게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저만 하더라도 액침 냉각이 뭔지 정확하게 설명해라 하면 저도 잘 몰라요. 이 반도체 업종에 제가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 냉각 관련 주겠구나. 아, 반도체라든가 이런 거 만들 때 뭐 냉각 필요하니까 그리고 데이터 센터 만드는데 뭐 냉각이 필요하니까 그런 데 들어가려나 보다인 거지. 뭐 이게 대단한 테마인지 이게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시청자님만 홀려가지고 사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님처럼 홀려가지고 사신 사람들이 더 있겠죠. 혼자만 사신 건 아닐 거고. 근데 이제 그걸 하필이면 막차 타셔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사셨기 때문에 물린 거고 액침 냉각이고 뭐고 간에 지수가 빠질 때가 되어가지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다 보면은 반드시 빠지는 자리들이 있는데 그 빠질 만한 자리가 딱 22,000원대 넘어가기 힘들었어요. 얘는 원래. 그러니까 저기서 넘어가기 힘든 상황에서 원래부터 갑자기 이 올해 2월에 액침 냉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회사는 네네. 저기 2017년, 16년부터 해서 액침 냉각을 하고 있던 기업이기 때문에 아니 그 액침 냉각 그렇게 좋으시면 2,500원 사시지 뭐 한다고 22,000원 샀어요. 그게 잘못된 투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기적으로 잘못 들어갔고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비싼 가격에 사는 투자자는 없죠. 액침 냉각 테마 내가 늦었구나. 다른 테마를 찾아야 되겠다. 액침 냉각 테마를 내가 미리 알았다면은 돈 벌었겠구만은 나중에 내가 알았기 때문에 비싸게 사면 안 되겠지. 그러면 지금부터 앞으로 올라갈 기업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게 어렵지만 그게 해야 되는 투자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 나가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그냥 고점에 물리신 거고 탈출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홀딩에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더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은 시청자님 생각이고 제 생각이 더 안 갈 것 같거든요. 그냥 이 반도체 테마는 단기 반등이었고 단기 반등 이후에 크게 빠졌다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드는데 크게 빠져도 다시 올라올 때 얘는 많이 못 갈 수도 있어요. 지금 많이 반등이 좀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반도체 테마는 아마 삼성전자지 않을까. 뭐 반등이 나간다고 했을 때 얘가 네.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거나 65,000대까지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GST가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은 좀 들지 않네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밑으로 빠져내려가면 한 15,000원대까지나 뭐 내려갈 것 같고요. 거기서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은 한 19,000원 내지 한 2만 원 초입부까지 반등이 나오고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섣부른 대응을 하다가는 본전도 못 찾고 수익도 못 찾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가능하시다면 추가하면서 안 하고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반등 나올 때 19,000원대쯤이나 한 2만 원대쯤 다음 반등 때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대신에 물려있는 기간은 좀 생길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그 물려있는 기간이 내가 좀 싫다 하면은 저점 라인을 잡아가지고 어디 빠지면 나는 그냥 뒤도 안 들어보고 나오겠다라는 손절 라인을 정해야 되는데 19,000원 밀리면 손절하시는 것이 좀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만약에 지금 이제 시장이 이번 주가 계속 안 좋을 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번 주 시장이 좀 빠지게 되면 얘가 19,000원 그냥 아주 힘없이 빠지거든요. 저런 데는. 그래서 사실 만약에 손절 계획을 짜고 계신다면 이번에는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시장 반등 나왔을 때 정리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시장 반등 나왔을 때 얘가 17,000원까지 반등이 안 나오더라도 손절을 거기서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손절 정리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중장기 투자로 가져가신다면 추가매수 안 하고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매수 안 하고 가져가도 손실은 면하기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대응하세요. 오늘 종가가 25,500원인데 그러면 내일 손절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그거 시청자님 판단하시면 되죠. 제가 조언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제 제 말 알겠습니다. 듣고 잘 판단하셔가지고 내가 제 말 들으니까 내가 잘못 산 것 같고 더 빠지면 내가 볼 것도 없을 것 같으니까 내일 당장 팔아버리란다 해도 사실 상관은 없죠. 시청자님이 좀 더 마음에 내키는 쪽이니까. 근데 저는 이왕이면 시장 반등 나올 때 하라라는 조언을 드릴 거니까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스페코, 어우. 4,800원에 40%입니다. 4,800원이요? 네, 지난 11월에, 작년 11월에 매수했습니다. 네, 좋은 기업이라 가지고 조금 기대를 했는데 매수가가 엉망이네요. 네. 방산주 요즘 좋거든요, 분위기. 그래서 오늘만 하더라도 장 안 좋은데도 장중에 뭐 14%대 급등 나왔다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왔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스페코를 3,500원대 들고 있었으면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들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4,800원대 샀다라는 것은 작년 11월 달에 이제 아프리카란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를 엮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당선되네 만에 이런 이야기 나올 때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시킬 수 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테마주로 올라왔던 걸 비싸게 사셨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게 하셨으니까 물리는 게 당연한 거라서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 비중까지 40%로 왜 그렇게 많이 사놨는지 모르겠지만 또 비중이 40%라서 대응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즘에 이제 방산주라든가 이런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올라갈 특징들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이제 방산 쪽으로 엮이기도 하고 재건 관련주로 엮이기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좀 더 들고 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협상 뭐 그렇게까지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쪽으로 움직여서 아마 다시 한번 4,500원대에서 4,800원대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올라오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올 가능성만 물어본다면 시간을 제외하고 올라오긴 할까요?라고 물어보면은 제 생각에는 거의 한 90% 이상 올라올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시간을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근데 좀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1차적으로, 뭐라고요?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매도하는 게 좋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그냥 본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본전까지 들고 가보는 게 낫겠다라는 거예요. 테마장 자체가 그만큼 튀어 올라갈 가능성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굳이 손실을 안 내고 나와도 되긴 할 것 같아요. 테마가 끝난 테마도 아니고 올해 한 해 내도록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우리나라 네. 지금 모든 산업이 다 안 좋은데 조선하고 방산 산업만 이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주가가 좋다라는 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화학 안 좋고요. 반도체 안 좋고요. 뭐 다 안 좋거든요. 지금 웬만한 업종들 다 안 좋은데 그나마 조금 이제 기대가 될 만한 업종은 뭐 디스플레이 쪽 그리고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기업은 조선주 그리고 방산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엮여 있다고 생각을 해볼 때 튀어 올라갈 가능성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홀딩 의견 드리고 추가하면서 없이 드릴 거고 그냥 올라오면은 4,500원 넘어갈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언젠지는 모르니까 기약 없는 기다림을 잘 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네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지노믹틀이 네. 24,000원에 80%요. 와, 비중 많이 사셨네요. 아, 예, 예. 제가 뭐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면요. 네네. 앞으로도 비중을 이렇게 실으실 거예요? 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비중을 이렇게 실으면요. 뒤가 없는 매매예요. 네. 우리가 그냥 막 올인해버린다라고 하잖아요. 친구들하고, 아니, 그 옛날 드라마 올인도 자기가 좋은 패를 잡았을 때 올인하지 않나요? 예. 좀 유리하다 싶을 때 올인을 하고 친구랑 뭐 내기를 할 때도 내가 이거네, 내 팔을 건다, 내 전 재산 건다 하면서 올인할 때도 뭔가 확신이 있을 때 하거든요. 예. 근데 80%면 거의 내가 주식하고 있는 자금의 80%이기 때문에 네. 진짜 거의 뭐 확신에 가득 찬 상태로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화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확신 있는 사람이 전화를 왜 해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게 되면 혼을 낼 수밖에 없는 제가 뭘 할 수밖에 없는 게 자신이 없으면서 80%왜 들어갔습니까가 되거나 80% 들어갔으면 전화 안 해야지요가 되는 계속 도돌이표의 이 잔소리가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잘못 투자하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처음 질문한 게 이렇게 사실 겁니까? 라는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확신을 가질 만한 종목이었는가? 라고 했을 때 이 회사 돈 버는지 안 버는지는 보셨어요, 혹시? 안 보신 것 같아서 그냥 재무제표 보여드릴게요. 뭐 안 보시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전화하시는 분들 중에서 재무제표를 내가 정말 잘 봤습니다 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안 봐요, 전부 다. 아예 눈으로만 보라고 하는데도 안 봐요. 하도 이제 많이 뒤어가지고 저도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시청자님도 안 받겠지요. 이 회사가 지금 적자가 아주 커지고 있다는 거 안 받겠지요. 그러니까 비중을 80%나 저 비싼 가격에 사셨겠지요. 뭐 봤으면은 시청자님도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돈 못 버는 기업을 지금 산 거 좀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24,000원이라는 가격에. 조금 잘못된 것 같지 않나요? 이걸 봤으면 돼요. 제가 분석하라는 말 안 해요. 시청자님들한테 뭐 제가 뭐 회계학과를 나오세요. 회계학을 공부하세요가 아니라 눈으로 한 번만 보세요라는 거거든요. 그 적자가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적자 나는 걸 이렇게 올라왔을 때 비싸게 사신 게 문제거든요. 초록색 선에서 지금 시청자님 매수하셨어요. 초록색 선은요. 주가가 내려와 있는 싼 자리가 아니에요. 적자가 나니까 싸야 되잖아요. 우리가 적자 나는 기업을 비싸게 살 이유는 없죠. 만약에 집 앞에 있는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가 지금 적자가 나서 망해간다고 하면 우리가 그걸 비싸게 인수를 할 겁니까? 싸게 인수할 겁니까? 당연히 싸게 인수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상식적이고. 그러니까 그 가게 주인이 못 버텨가지고 싸게 내놨을 때 우리가 사는 것이 보통의 적자 나는 기업의 투자 방법인데 이거를 지금 싸게 내놓는 게 아니라 망해가고 있는 기업이 비싸게 올라왔을 때 그걸 사셨단 말이죠. 비중 80% 나요. 이건 제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투자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혹시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하시면은 다음번에는
힘들다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일단은 조금 힘들 거고요. 지금도 일단은 탈출 조금 힘들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장은 해결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기 힘들 것 같고요. 당장 이게 지금 뭐 코로나 테마라든가 이런 쪽으로 막 엮여 있거든요. 진단키트 관련주라 가지고. 그래서 진단키트라든가 체외 진단키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야기 나오고 있고 요즘에 암 진단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기업도 이제 그런 쪽으로 엮여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임상 이런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섞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장이 안 좋아도 올라왔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저 가격에 팔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손실을 줄여서 나올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 상승을 좀 이용만 잘하면요. 그래서 잘못 들어갔지만 이 잘못을 좀 고쳐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조금 손실을 각오하고 매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22,000원대부터는 비중을 줄이면서 매도를 좀 진행을 하셔야 잘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된다면은 사실 이제 이상 현상이죠. 적자가 나는 기업이 뭐 단순 테마라든가 좋다라는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막 폭등하게 된다면 엄청난 거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건 이제 이상 현상이라서 지금 제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걸 더 좋다라고 할 만한 뉴스가 남아 있는지는 이 회사 내부자들도 쉽사리 뭐 방송에서 또는 전문가들에게 언론에게 막 공개하지 않는 비밀 정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리가 접근할 수 없어서 이게 급등 나옵니다라고 상식적으로 말 못해요. 그리고 제가 뭐 이 회사에 대해서 뭐 잘 알고 있는 뭐 내부자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뭐 판단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만약 시장님이 감이 좋으셔서 촉이 좋아서 내가 봤을 때 이거 대박이다 싶다면 사실 제 말 들을 필요 없이 가져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위험 관리 좀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가 말하는 22,000원대부터 매도를 진행하셔야 이게 만약에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었을 때 물렸을 때 안 물려도 되잖아요. 22,000원 다 팔아버렸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비중을 20%대까지 줄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60%가 지금 80%니까 총 한 75%는 팔아야 돼요. 4분의 3은 팔아버려야 한 20%까지 줄어들게 되고 그래야 뭐 혹시나 잘못해서 주가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아니 20%만 내가 손실 보면 되지 80% 다 날리면 좀 아프지 않나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거는 예상치 못한 그냥 이상 급등을 노리고 투자하신 완전 도박을 하신 건데 전 도박을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22,000원대부터는 비중을 75%까지, 그러니까 75% 이상 줄여라. 4분의 3 정도는 꼭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나머지로는 25,000원이나 6,000원까지 혹여나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 노려보되 아니다 싶을 때는 도망갈 구멍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승이 끊긴다면 다시 2만 원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 저는 그냥 다 팔아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됐나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네,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톤이고요. 아톰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6,538원에 40%. 또 비싸게 많이 사신 분이네요. 오늘 특집인 것 같아요. 비싸게 많이 사면은 큰일 난다. 뭐 이걸 잘 보여주는 네네. 특집인 네.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특집 방송 혹시 뭐 자막 되나요, 이거? 야, 이거 좀 심각한데 오늘 다 비싸게 많이 사신 분들만 전화가 오네요. 뭐 상담 내용은 똑같습니다. 방법이 네. 없습니다. 예, 비싸게 많이 그럼- 사면요, 방법이 네.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님이 지금 전화하신 이유는 저 네. 손실 없이 본전이나 또 수익이나 조금 낸다면 좋지만 수익까지도 안 바래요. 본전만 바라는데요라는 게 거의 대부분의 시청자들의 염원이잖아요. 네.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됩니다 안 됩니다를 좀 그래도 확실하게 말씀드린다면은 비싸게 많이 사면은 본전에 나갈 확률 자체는요 그냥 뭐 뚝뚝 떨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일단은 시작부터가 이미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만남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우리가 지금 친구의 남자친구를 꼬셔가지고 잘못된 만남을 시작했으면 끝이 평화로울 수는 없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시작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시작이 저점이면 좋지 않겠느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주식인데 왜 이렇게 비싸게 사시느냐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뉴스를 흘려 듣고 사기 때문에 그래요. TV에 나온 정보 가지고 방송에 나오는 정보들 가지고 TV에 나오는 전문가들이 이제 뒷북 친다라고 표현하죠. 아니 자기들이 그렇게 주식을 잘하면 밑에 있을 때 추천하지 완전 올라왔을 때 추천합니까? 남들 다 알고 있을 때 완전 추천해요. 밑에 있을 때 추천해야지 전문가지. 저는 밑에 있을 때 추천 많이 하거든요. 아니 누가 진짜입니까 생각해보면. 아니 저는 밑에 있을 때 추천 많이 해요. 밑에 있을 때 추천해가지고 올라갈 때 이득을 보세요라는 이야기로 방송에서도 이야기 많이 하는데 희한하게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밑에 있는 거 추천하면요 안 간다고 저를 욕합니다. 아니 물려서 욕은 안 해요 그러면? 물렸다고 다른 전문가 좀 욕 좀 해요 그러면. 뭐야 이게 도대체가. 이거 바뀌어야 돼요. 이 시청자분들도 좀 바뀌어야 되고 이 방송도 좀 바뀌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피해자죠 어떻게 네. 보면. 피해자기도 하지만 내 돈을 제대로 못 지킨 무능력인 거죠.
내가 네. 좀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줄 알았다면 이런 데 안 샀겠지요, 적어도. 이거는 잘못된 투자를 했다. 그러니까 주가가 급등 나고 사는 것은 이 실력자들이 하는 것이에요. 단타를 막 칠 줄 아는 사람들, 좀 대응이 빨리빨리 되는 사람들인데 시청자님이 아마 그게 안 됐으니까 그냥 이렇게 밀려 내려갈 때 손절 안 하고 가만히 계시거나 했겠지요. 그리고 추가 매수를 대응을 한다고 한다면 비중이 40% 들어가면 추가 매수가 안 돼요. 이미 비중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비중도 많이 들어가서 추가 매수도 안 되지, 단타 자리에서 손절했어야 되는데 손절도 안 했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발생이 되면서 지금 손실이 발생되는데 이건 탈출이 조금은 힘듭니다. 일단은 반등이 나올 때 좀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양자 네. 컴퓨터 관련 이야기 나올 때 얘가 보안 관련주로 막 올라왔던 기억이 나요. 네네. 그래서 네네, 맞아요. 그 이 핀테크라든가 보안 솔루션 이런 쪽으로 엮여 있기도 하고, 뭐 딥시크 움직일 네. 때 이제 딥시크 AI 때문에 뭐 보안이니 뭐 이런 쪽에 약간 꿈틀거리려고 했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을 하나하나 다 염두에 볼 때 양자 컴퓨터에 대한 테마가 끝난 건 아닌데요. 이제 거의 네. 끝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있어도 마지막 한 방 정도 남아있지 않을까 정도.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콘서트가 끝났어요. 근데 이제 앵콜이 한번 있을까 말까 정도. 앵콜이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이제 끝난 네. 거예요, 그냥. 난 비싼 돈 아하. 주고 여기 콘서트 들어왔는데 끝났어. 가수가 없어요. 어디 갔나 봤더만은 갔대. 그 지금 사람들이 앵콜 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지금. 난 콘서트 10만 원짜리 티켓을 한 200만 원 주고 사서 들어왔는데 앵콜 하고 있어요. 그래 나오면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는 거고 못 네. 보면 끝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장이 안 좋아서 밀려 내려가는 상황이라서 4,500원대 정도, 5,000원대까지 밀려 내려갈 수 있는데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올라올 네. 때 힘은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튀어 오르게 된다면 많이 안 빠지고 그러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반등이 빠르면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느리면 많이 못 가요. 그래서 반등이 좀 빨리 올라와 준다면, 비교적 빨리 올라와 준다면은 아마 6,300~400원대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6,000원 이상에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오래 밀려버리잖아요. 네. 여기서 5,000원 이하로 4,500원 이렇게 오래 밀려버리면은 반등도 약할 거고 반등 나온 데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네, 그럼 네, 이제 그렇죠. 4,000원대까지 밀려갔을 때 좀 추가 매수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기업이 실적은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한다면 그냥 4,000원대, 3,500원대 추가 매수를 좀 왕창한다 생각하고 가져가야 돼요. 그렇게 가져간다면은 시간이야 좀 많이 걸리겠죠. 물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네. 그걸 감안하고 바닥 잡는 시간까지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시간을 좀 많이 들인다면은 손실 없이 수익을 좀 챙겨서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건 시청자님의 취향껏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시간이 좀 뺏긴다 하더라도 돈을 안 뺏기고 싶다 한다면은 4,000원, 3,500원에 그냥 추가하면서 산다 생각하고 다른 종목 그냥 고민하지 말고 얘로 수익 나올 때까지는 그 얘만 보는 거예요. 앞으로 평생 얘라고 수익 날 때까지. 아, 네네. 근데 나는 시간이 조금 아깝다 생각이 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5,500원 정도 밀릴 때 비중을 줄이시거나 다음 반등이 어디라도 6,000원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비중을 줄이시는 걸 추천드릴 건데 매수하시는 네. 스타일 봤을 때 다른 거 손댔다가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냥 이 종목을 끝내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아니, 요 종목만 비용이 제일 많아요. 그냥 이 종목만 가져갔으면 좋겠다고요. 계좌 자체에 아무 종목 없이요. 아, 네. 네, 그래서 괜히 시간 벌겠다고 손들하시는 것보다는 4,000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하는 게 시청자님한테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선택을 조금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른 거 다 정리하고 얘 사는 게 낫겠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거는 잘 선택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멘토님한테 혼날 각오를 하고 그렇게 말씀하면 제가 혼 안 내요.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가지고. 예, 네, 어떤 게 롯데 궁금하세요? 정밀화학 41,300원에 20% 들어가 있습니다. 한 달 정도에 샀고요. 뭐 이게 좀 단기로 본 것이 아니라 장기로 봤어요? 예. 어떤 면에서 화학이 장기로 보였어요? 제가 주식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금융기관이나 기관이나 뭐 연기금에서 많이 많이 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매수하게 됐는데. 그럼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는 이제 뭐 연기금 이런 거 안 보니까 예. 뭐 보시니까 제가 뭐 나름 공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안 보거든요. 예. 투자할 때 이런 거 아예 눈꼽만큼도 안 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안 보는데 시청자님 보신다고 하시니까 질문을 드리는데 네. 기관하고 연기금이 사면 무조건 쟤들이 돈 벌어요? 그렇진 않죠. 연기금 작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17%거든요. 그럼 연기금이 사면 무조건 돈 버나요?
그런 건 아닌데. 기관도 살 때마다 돈을 버나요? 기관 펀드 수익률 그렇게 높지 않은 기관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도 확률상 좀 높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확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작년 통계가 마이너스 17%라니까요, 연기금이. 그러면 우리가 맹신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렇게 추종하고 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연기금하고 기관이 많이 사면은 반드시 올라가니까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까요, 혹시? 아니요, 그렇진 않죠. 네, 뭐 저는 그래서 참고할 만한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네. 이 수급이라는 게 잘하는 사람의 수급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끝난 오늘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팔았다더라라는 걸 알려주는 건데 아니 오늘 판 거에 뭔 상관입니까? 내일 살까 안 살까가 중요하지. 내일부터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내일 사야 나도 산 게 잘 된 건데 아니 오늘 샀다고 내가 샀더니 내일 지가 팔아버리면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게 무슨 투자입니까? 이게 우리는 너무 맹목적으로 수급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죠. 왜 연기금이 매수를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월 달 보면은 이렇게 연기금에서 순매수가 막 들어오고 11월 달, 뭐 12월 달 하고 이렇게 막 들어오거든요. 12월까지 예. 순매수 좀 들어오고 여기 보면은 1월 달부터 해서 12월까지 계속 빨간색으로 막 들어와요. 예, 맞습니다. 근데 2월 중순부터 해가지고는 어때요? 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연기금 매수하는 거 보고 들어갔더니 팔더라고요. 이러면은 뭐하러 본 겁니까 이거? 아니, 그 전에는 계속 들어왔어.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계속 봤는데 이제부터 들어가니까 팔아버리네 이것들이. 그러네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데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그냥 이렇게 투자하면 안 돼요. 그리고 화학 업종이 지금 소외돼 있어서. 예. 소외된 게 아니라 화학이 망해가고 있는 거죠. 시청자 잘못 알고 계시는데 매출이 2,400억, 4천억 나오다가 지금 500억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화학 업종이 망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냥 혹시 그냥 뉴스에다가 있잖아요. 뭐 검색창에다가 뭐 포털 사이트 검색에 들어가셔가지고 화학 업종, 한국 화학 업종 이렇게 해가지고 뭐 6개만 하면 그 6글자만 좀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굳이 여기서 설명 안 해도 화학 업종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걸 장기 투자하시겠다니 제가 좀 기겁할 노릇이네요. 저는 지금 작년 2월 재작년이죠. 2023년부터 제가 계속해서 경고했던 게 화학, 뭐 에너지 머티리얼즈 뭐 이런 거 사지 마라 했거든요. 무슨 케미칼 이런 것들 좀 제발 좀 사지 마라. 지금 그쪽은 다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2년 전부터 이야기해드렸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화학업종은 장기로 가져갈 만한 종목 아닙니다. 뭐 단기적으로도 우리 뭐 지금 연기금 같이 아까 말한 연기금은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단타 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매수해가지고 시청자님처럼 뭐 아무것도 모르고 우와 연기금 산다 하면 걔들이 야 이제 따라붙었다 팔자 하면서 판단 말이에요. 걔들이. 그런 식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청자님이 이길 수가 없는 싸움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장기 투자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추가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비중이 자꾸 커지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위험한 종목에. 그러니까 그냥 단기 반등 나와버리면 되면은 팔아야죠. 어떡해요. 이제 문제는 여기서 저점을 깨고 내려갈 것인가 문제거든요. 이 저점이 33,000원인데 여기를 또 깨고 내려간다면은 이제 아무도 알 수 없는 저점으로 또 내려가는 거니까 엄청 장기적으로 물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이 업종은요. 그래서 제가 화학 업종은 지금 손대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데도 그걸 들어가셨어요. 이거는 그냥 안타깝네요. 약간 투자 방식도 조금 이상하신 것 같고 연기금 그렇게 많이 속여요. 야 우리가 한 10일, 20일 사면은 개미들 좋다고 산다. 우리 오면은 바로 따로 붙으면 팔아보자 이러고 팔아버린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매매를 많이 해요. 시청자님처럼 아무 생각 없이 와 연기금 산다 사자 이렇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세간이 또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기관이 10일 이상 연속 매수하거나 연기금이 매수하면은 사라 이렇게 막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오히려 역이용한다니까요. 그게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시청자님이 그렇게 연구를 하시게 되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안 보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 추가하면서 안 하는 게 낫다. 그리고 장 빠지고 있기 때문에 빠진 거고 반등이 나갈 때 아마 다시 단기 반등이 좀 나갈 수 있는데 그때 본전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좀 드릴 겁니다. 장기 투자하실 거면은 수급 보지 마세요. 그냥 기업의 재무랑 앞으로 업황을 좀 더 검색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잠시 상담을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연에 준비가 되어 있죠. 이번 주 강연에 어디서 준비가 되어 있냐면요. 제가 청주로 갑니다. 청주의 충청북도 기업진흥원 지하 1층 창조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길 바라겠고요. 일요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제가 익산으로 갑니다. 익산의 KTX역 익산역 2층 개나리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 KTX역으로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전 11시니까 시간 차고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저 말고도 다른 멘토님 강연 또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겠죠. 어디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다 한번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잘 보셨죠? 이번 주도 저희 여기저기서 강연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강연에 오시면 여러분들 주식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강연을 진짜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가니까요. 오셔서 많이들 배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전화는 02377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종목명 올리셔도 되겠지만은 아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채택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올려두시면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또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 바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키움증권이네요. 키움증권을 123,000원에 비중이 5%네요.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은데 글쎄요. 일단 제 생각에는 정리하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단기 만등 나오면 바로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릴 겁니다. 왜냐하면은 증권계가 지금 돈을 잘 벌었거든요. 실제로 영업이익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1조에서 6천억까지 빠졌다가 다시 또 1조로 증가하긴 했어요. 코로나 때 특수효과 누렸죠. 많이들 주식하러 들어와서 수수료가 많이 발생이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2021년에 주식하러 들어오신 분들이랑 2022년에 주식하러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물려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에 대한 흥미를 많이 잃었어요. 제가 오프라인 강연도 가보면요. 보통 평균적으로 만약에 한 40명이 왔던 강연장이 있으면요. 요즘 한 20명 정도 옵니다. 그리고 막 50명 온 데가 있으면은 요즘 한 25명 오고요. 한 15명 오시는 지역이 있으면 요즘에 한 7명 데리고 강연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분위기 자체가 확 줄어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주식에 대한 흥미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요즘에 이제 대체거래소가 등장한다라고 하는데 주식 아는 사람들이 갑자기 대체거래소가 등장하니까 나 주식해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약간 수수료 조금 더 많이 발생시켜 보고자 한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엔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도 8시까지 거래가 된다고는 하지만 누가 8시까지 거래합니까? 저는 이거 솔직히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제 초단타 치는, 단타하는 사람들에게는 전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장이 좀 더 열려서 좋긴 하겠죠. 근데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별로 그렇게까지 와닿는 저는 정책이라든가 변화는 아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언젠가 해야 됐던 거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좋긴 하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봤을 때 얘가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주식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사라지게 될 게 우리나라 가계 소득의 전체 자금, 전체 소득의 70%가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70%가 부동산이란 말은요. 지금 부동산도 지금 침체기가 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자 낸다고 지금 다들 허덕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식에 대한 흥미가 더 사라질 수밖에 없고요. 주식할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샀다 팔았다를 하다 보니까 물리게 되면요. 여러분 다들 아시죠? 초반에는 샀다 팔았다고 활발하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물려가지고 손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전율도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얘가 영업이익 보시면은 3천억대에서 2천억대, 1,800억대 하면서 분기마다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은 증권사들이요. 여러분들의 자금을 받고 펀드 자금을 받은 다음에 이거 가지고 뭐 하냐면 PF 대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쪽에 투자가 많이 되어 있는데 증권사가 그 타격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잡지 말아야 될 그냥 헛봉우리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헛된 희망이다. 이건 잡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기 만등 때 정리하시길 바라겠고 혹여나 단기 만등 없이 밀려 내려간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11만 원 밀리면 손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증권주는 저는 지금 별로 좋은 선택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금융주 저는 좀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덱스터고요. 네. 8,200원에 10%요. 8,200원에 10%. 네네. 비중 괜찮고요. 매수가도 괜찮아요.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이거.
딱히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만한 단계는 아닙니다. 이제 재무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재무 설명할 때 적자가 난다라는 걸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보통은 이제 다른 상담이었다면 제가 적자가 나고 있는 게 눈으로 보셨습니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겠죠, 그죠? 네네. 근데 이거는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게 안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적자 나는 기업이 이렇게 안 올라와 있는 게 정상이에요. 적자 나는 기업이 올라온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적자 나는 기업이 안 올라왔을 때는 투자하는 게 그렇게 나쁜 선택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왕이면 돈 버는 기업 투자하는 게 좋겠지요. 근데 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적자가 나는 기업들은 흑자 전환할 때 엄청난 이슈가 터진다거나 적자 나는 기업들은 어차피 사람들에게 관심이 좀 없다 보니까 단순 아주 사소한 이슈에도 급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꽤나 많아요. 그리고 회사 경영자들이 적자 나는데 야 우리 적자 나는데 골프나 치러 가자 이렇게 안 할 거거든요. 네. 적자 나니까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뭔가 이슈를 많이 발생시키게 되어 있어서 오히려 급등 나오는 테마들이 좀 더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적자가 나는데 이렇게 빠져있는 기업들을 사놓는 것은요, 나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적자가 난다는 것은 안 좋은 건데 비중을 많이 실어버리게 되면은 혹시나 잘못될 수 있는 기업인데 너무 많이 실게 되면은 리스크가 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10%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비중이면은 들고 가는데 그렇게까지 크게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아서 그냥 홀딩 의견 드릴 거고요. 매수가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네. 가져가시길 바라고 이게 VR, AR 테마로도 엮여요. 네. 이제 뭐 시각 효과 이런 것들로 엮여 있다 보니까 엮이고 최근에 그 왜 봉준호 감독님의 미키 17? 네네. 17을 하면 안 되나? 하여튼 영어로 써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미키 17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미키 영화 그게 지금 관객수 많이 올라왔다 하죠. 그런데 이제 CG가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뭐 500만 뚫었다, 뭐 1000만 뚫었다 하면서 뭐 상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요. 이 특수효과 이야기 나오면서 또 급등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냥 들고 가셔도 저는 괜찮다 봅니다. 그래서 그냥 홀딩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뭐 영화 저는 안 봤는데 많이 기대도 하고 있고 평도 나쁘진 않은 것 같던데요. 제가 잘 못 봤거든요. 근데 네. 평도 좋은 편인 것 같아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얘가 주가 한번 급등 나올 때가 10,000원대쯤 가깝게 9,000원부터가 매도하셔가지고 단기 수익을 챙기고 나오시되 장기로 가져가면은 적자 나니까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래서 단기로 잘 정리하시고 나오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사셨어요, 이거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알맥 아이맥이고요. 예, 매수가 32,000원 30%. 32,000원에 30%요. 예, 10월 22일 날 매수했는데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좀 더 들고 가 보도록 할게요. 매수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트럼프 관세 때문에 그거 좀 들고 가도 괜찮겠습니까? 트럼프 관세 때문에 사신 건 알겠어요. 뉴스를 보셨겠으니까. 근데 뭐 예. 정확하게 어떤 뉴스일까요? 철강하고 알루미늄 관세 20% kes사가지고 네. 그래 좀 불안해가지고 이걸 좀 들고 가도 되는 건지. 전혀 모르고 좀- 사신 거네요. 그러니까 뭔지도. 예, 그렇지. 그러면 들고 가시는 내도록 불안할걸요. 제가 설명해드린다 하더라도.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랑 멕시코랑 또 중국에 이렇게 지금 관세를 많이 부과하고 있거든요. 부과하겠다 막 선언하고 있고요. 거기에 예. 철강이랑 알루미늄을 부과하겠다, 관세 부과하겠다 하면은 미국 내에서 철강이랑 알루미늄이 안 팔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수입이 좀 덜 될 거 아닙니까? 걔들이 들어올 때마다 관세를 내야 되니까. 그리고 관세가 붙은 만큼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멕시코산, 중국산, 캐나다산이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관세가 안 붙는 국가 걸 사야 되겠다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미국이 한국 기업들을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알맥이 이제 그런 알루미늄이라든가 철강 이런 쪽들 해가지고 뭐 압출하고 주조하고 가공하고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한국의 알맥의 제품이 좀 잘 팔린 건 아닌데 잘 팔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불안해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인 거죠. 그 내용들 때문에. 아, 예. 그러니까 그거를 잘 모르고 그냥 냅다 사버리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잘못된 투자긴 한데 뭐 어쨌든 매수가랑 해서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결과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들고 가시길 바라겠고 다음번에는 좀 더 공부하시고 사시는 걸 추천드릴 거고요. 이건 한 4만 원대까지 아마 반등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 예. 4만 원 정도쯤에 매도를 하시되 지금 비중이 일단 3만 원대로 좀 비중이 30%대로 조금 많은 편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3만 원쯤 오면은 비중을 한 3분의 1 정도만 줄이시는 거 어떨까요? 아, 예. 네, 3분의 1 정도만 3만 원에서 한 3만 1,000원, 2,000원쯤 올라올 때
약수익권 쪽에 가깝게 매도를 한 절반은 아니지만 3분의 1 정도만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로는 지금 4월에 이제 관세 부과한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기대감으로 한 3만 7천 내지 4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튀어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저기까지 튀어 오를 때 정리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거는 단기로 정리해야지 뭐 장기로 들고 가시거나 저기까지 올라왔을 때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져가야지 뭐 조금 더 홀딩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 4만 원대 가깝게 저는 단기적인 수익을 청산시키면서 매도하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하나 보실 텐데요. 엑스페릭스입니다. 엑스페릭스를 5,700원에 매수하셨고요. 반등이 좀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셨지만은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한참 멀어서 반등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엑스페릭스가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AI 관련주로 엮이기도 하고 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뭐 이것도 적자가 나고 있어서 많이 빠진 거예요. 근데 바이오 정보 인증부터 해서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안 쪽이죠. 우리 생체 인증 있죠. 지문, 뭐 눈 이렇게 암구 인식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올라온 기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요즘에 이렇게 보안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어요. 뭐 딥시크도 우리나라 뭐 정보부터 해서 뭐 전 세계인들의 정보를 지금 다 가져갔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기도 하고 뭐 북한의 해킹 조직이 뭐 뚫었네 만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안 테마가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도 그렇고요. 그래서 엑스페릭스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은 손대지 않는 게 좋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3,200원 또는 3,000원까지 혹여나 이렇게 밀려 내려간다면 반등 나왔다가 빠졌을 때 추가 매수 좀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000원에서 3,200원쯤 가깝게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게 비중이 지금 13%라 좀 어정쩡하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어느 정도까지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는 저는 한 5% 내지 30%대까지 늘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업이 좋은 상황이진 않아요. 적자가 좀 나고 있습니다. 근데 대주주가 어딘가를 보게 되면은 이제 윤상철 씨 이렇게 들어와 있지만은 어쨌든 이 대주주에서 지금 한 20%씩 비중을 좀 갖고 있다고 했을 때 나쁘진 않은 비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주주 비중을 보았을 때는 아래쪽에서 비중을 좀 더 늘리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3,300원쯤 가깝게 추가 매수를 비중을 한 30% 정도까지는 늘려내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고 가시면서 급등 나오면은 본전 정리하시거나 하는 것을 목표로 한번 잡아보는 것을 제가 간곡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오스코텍이요. 오스코텍이고요. 매수코랑 비중이요? 예, 매수가는 38,000원, 비중은 10%요. 38,000원에. 예, 오늘 올라갔는데 어떻게 추가 매수를 해서 빠져나와야 되는지. 38,000원의 비중이 어떻게 된다고요? 비중 10%요. 10%요? 예. 그렇군요. 올라가고 있을 때 추가 매수는요. 예. 듣도 보도 못한 매수 방법이에요. 네, 그런 투자 방법은 없어요. 그 예. 어떤 투자자도 주식 관련 서적 읽어보시면 아는데 올라오는 종목을 추가 매수해라고 책에다가 적어놓은 사람 없어요. 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자꾸 올라올 때 추가 매수 자꾸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에 처음 매수하셨을 때도 작년에 올라왔을 때 사셨거든요. 예, 맞아요. 올라왔을 때 사면 물리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또 이번에 올라왔을 때 사면 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추가 매수한 돈까지 물리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 자꾸 사는 그 엇박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손실이 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내려왔을 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트를 보더라도. 차트를 잘 볼 줄 모른다 하더라도 내려와 있을 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사야 비싸게 파는 거겠죠. 그죠? 예, 예. 그 왜 올라왔을 때 사가지고 내려갔을 때 올라올 때 또 더 사가지고 또 내려갈 때 또 물려가지고 올라오면 또 더 사고 또 내려갔다 올라오면 또 더 사고 이렇게 왜 자꾸 물려요. 이게 잘못된 투자를 하기 때문이에요. 이거 고치셔야 됩니다. 이건 그냥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되는 거고요. 지금 올라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팔아야 돼요. 시청자님이 매수하셨던 38,000원이라는 자리가 애초에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다 보니까 내가 팔면 손실인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엇박자 탄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숙명이에요. 그거는. 25,000원 산 사람들은 35,000원까지 올라갈 때 팔면 수익일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시청자님 38,000원 샀으니까 35,000원에 팔면 당연히 손실이긴 하죠. 근데 팔아야 될 자리는 밑에 샀든 위에 샀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팔아야 될 자리로 접근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상황은 아마 33,000원 내지 35,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회사 돈 못 버는 기업인데 지금 이제 요즘에 제약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들로 인해 가지고 올라와요. 그래서 34,000원 내지 5,000원까지 올라오면은 그냥 비중 줄이시고 팔아버리시는 걸 추천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내려왔을 때 좀 사세요. 내려왔을 때 좀.
예,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정리하시길 감사합니다.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상담을 좀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다들 올라올 때 사시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분이라도 올라왔을 때 사시는 분이 없을 때까지 끊임없이 그냥 마구마구 혼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내려왔을 때 사야 여러분들 돈을 벌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